만약 우리 앞에 롤렉스와 IWC 두 개가 놓여 있고 어떤 한 관대한 사람이 우리 보고 돈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두 시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롤렉스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단, 한 가지 고민만 없다면요. 롤렉스라는 브랜드는 당연히 IWC라는 브랜드를 압도합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 1위라는 명성, 가격, 재판매 가치, 보증, 그리고 코스크 인증보다 250%더 정확도를 자랑하는 정밀도, 그리고 시계를 극한으로 몰아 제작하는 내구성 등등에서 말이죠. 하지만요, 이런 천하의 롤렉스도 IWC에 꼬리 내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롤렉스가 그토록 뛰어난 무브먼트를 생산하고 있다면 왜 그들의 무브먼트들은 항상 시계 뒷면에 두터운 철판 뒤에 은밀하게 숨어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는 그 철판 뒤에 숨어있을 어떠한 통계 숫자들을 막연히 가늠해야 함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요, 요즘 롤렉스 매장에 가도 롤렉스를 볼 수도 없다고 하던데 혹시 롤렉스가 소비자들에게 우리들의 경이로운 무브먼트를 너희들에게 하사하니 너희들은 온 마음 다해서,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지 말고 온 마음으로만 기뻐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하고 배려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 때문에 롤렉스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만큼 그리 완벽한 무브먼트를 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대단한 롤렉스가 컴플리케이션에서는 IWC의 발끝에도 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WC는 정말 높은 등급의 컴플리케이션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 추가 기능의 조합을 아주 즐겨하거든요.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문페이지 올인원을 제공하는 솔리드 플래티넘 IWC 그란데 컴플리케이션과 같은 시계는요, 복잡도가 아주 높은 시계에 좋은 예이고요. 따라서 가격이 3억 원에 근접하네요. 간단히 말해서요, IWC는 시계 제작 근육 벌크업 대신에 자기들이 실제로 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시계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롤렉스보다 IW 시계를 더 좋아하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만약 앞의 선택에서 두 시계가 컴플리케이션이라면 주저없이 롤렉스 대신에 IWC를 선택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IWC 무브먼트를 너무 띄워주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IWC의 첫 번째 무브먼트는 회사 설립자 이름을 딴 존 스칼리버였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당시에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그런 무브먼트였고요. 컴펜세이팅 밸런스, 브레게 스프링 등이 사용되었고요. 다른 스위스제 시계 무브먼트와 달리 눈에 띄는 차이점 중 두 가지는 별도의 브릿지가 아닌 4분의 3 플레이트와 밸런스 스프링 장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긴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컴펜세이팅 밸런스는요, 금속 밸런스가 열 팽창 계수와 탄성 계수 때문에 사람의 체온 혹은 날씨의 온도 영향을 받으면 1도 온도 상승만으로 황동 밸런스는 마이너스 10.58초, 스틸은 마이너스 9.89초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술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약 10분이 더 걸릴 텐데요. 지금 약 10여 분 동안 기술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요, 안 그래도 느린 저의 구독자 수 증가율에 저 스스로 사용 선고를 내린 거라고 생각해서요, 후에 따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구독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 조회수 상관없이 만드는 서비스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WC는 1915년에 초기형 손목시계 및 여성용 시계를 위한 작은 사이즈의 무브먼트 칼리버 64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칼리버 75, 76과 같은 손목시계만을 위한 무브먼트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1939년에는 회중시계인 오버사이즈 포르투기저용 칼리버 74를 발표했고요. 빅 파일럿 워치용 무브먼트 칼리버 52TSC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IWC는요, 1944년 엘버트 펠라톤이 기술 이사가 되면서요, 자동 와인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면서 비로소 오토매틱 무브먼트 경쟁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버트 펠라톤이 1948년 영국 국방부가 주문했던 마크 11에 사용되었던 칼리버 89를 만듭니다. 이것은 펠라톤의 첫 수동형 무브먼트였습니다. 1950년에는 최초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칼리버 81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브먼트에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이 적용되죠. 이 무브먼트에서 파생된 제품들은 센트럴 세컨즈가 있는 칼리버 85, 그리고 두 무브먼트를 대체했던 칼리버 852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위스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IWC도 쿼츠의 출현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요, 1980년대에 펠라톤의 제자이자 베테랑식의 엔지니어였던 컬트 클라우스는 회사가 어려울수록 판매가 되든 안 되든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작품급으로 개발해서요, 대중들에게 자꾸 보여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찾아온 스위스 시계 산업의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클라우스의 역작 퍼페추얼 캘린더 시스템이 1985년 다빈치 퍼페추얼 캘린더로 세상에 선보여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990년 칼리버 79091이 탑재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레퍼런스 넘버 3770이라 명명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무브먼트는 벨주 7750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별로라고요? 아니요. 벨주 7750은 오늘날 790개 무브먼트 제품군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요. 약 6만 9천 개의 무브먼트 제품군의 기초가요, 바로 벨주 7750의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인하우스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 대부분이요, 직간접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WC의 퍼페추얼 캘린더 모듈은 대단히 역사적이고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1988년부터 같은 리치몬드 식구인 예거 르쿨트로가 IWC의 퍼페추얼 캘린더 모듈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IWC는요, 입증된 디자인과 에보슈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퍼페추얼처럼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은 모듈화된 IWC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벨주 7750에 이식해서 재창조한 겁니다. IWC는 자신들의 모든 무브먼트 제품군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시켜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칼리버 30000 제품군은 에타 2892-2를 기반으로 1985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많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IWC도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주류 시계 모델의 에타 무브먼트 혹은 에보슈를 사용했습니다. 30000 제품군은 전 IWC 엔지니어 리차드 헤블링이 부분적으로 개발한 세련된 와인딩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IWC에 의해 향상되고 장식되기 전에 에타에서 IWC 사양에 따라 생산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에타 2892-2를 소싱해서 마무리 및 모듈 추가를 시작했고요. 에타가 2892A2를 출시했을 때 이 무브먼트를 빠르게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스와치 그룹이 에타 무브먼트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하자 2010년대부터 셀리타 SW300-1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칼리버 3000 계열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가격이 동급의 시계들보다 비싸도 너무 비싸거든요. 물론 IWC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있는 듯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마크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리즈에 사용되고 있는 무브먼트가 칼리버 30110인데요. 이 무브먼트를 개방해보면요, 글루시더 밸런스 휠을 볼 수 있습니다. 탑 아니면 크로노미터겠죠. 하지만 커스크 인증은 따로 받지 않고 5개의 위치 인증만 받았으므로 탑 등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개 혹은 23개 보석이 있는 버전들이 있는데요, 세부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WC는 다음과 같이 범용 무브먼트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IWC는 에타나 셀리타로부터 완전한 무브먼트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구성품으로만 구매되며 이것조차도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구매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버전인 크로노미터 버전만 구입합니다. 오리지널 에타 혹은 셀리타 칼리버의 일부 구성 요소는 즉시 제거되며 IWC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IWC가 얘기하는 교체되는 주요 부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스프링, 배럴, 이스케이프먼트 휠, 팔렛 포크, 그리고 밸런스 스프링을 포함한 이스케이프먼트 전체 컴포넌트. 이스케이프먼트 전체 컴포넌트를 예로 들면 IWC가 요구하는 기술 사양과 함께 별도로 제작하며 조립 시 무브먼트에 장착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본 무브먼트에 대한 IWC 변경 사항은 거의 전체 수정본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변경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케이프먼에서 메인 스프링까지의 경로에 있는 거의 모든 중요 구성 요소가 제거되고요, 자체 제조한 구성 요소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IWC는 이런 엔트리 무브먼트도 모두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7년부터 에타 2892A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칼리버 82110을 인하우스로 생산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역시 에타 2892A2를 기반으로 한 칼리버 32110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브먼트가 이전 세대 무브먼트였던 칼리버 3000 시리즈와 다른 점은요, 칼리버 3000 시리즈가 에타나 셀리타에 몇몇 자체 부품으로 소싱하였다면 32000 시리즈는요, 무브먼트의 모든 부품을
제품을 인하우스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는 칼리버 32000 시리즈는 리치몬드 그룹 무브먼트 아웃소싱 회사인 발플로리에에서 생산합니다. 그룹의 자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제작하는 무브먼트니까 인하우스는 인하우스죠. 발플로리에는 리치몬드 내 시계 브랜드 간의 무브먼트 기술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무브먼트 제조업체입니다. 이것이 회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계 제조업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회사는 외부로부터의 무브먼트 공급은 줄이고요, 대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55000을 발표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8.5일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지만 168시간, 그러니까 7일 후 밸런스를 정지시키고요, 나머지 1일의 파워는 유지시켜서 시계를 들어 올렸을 때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한정판 포르트 기저 2000에 장착이 되었는데요, 이 무브먼트는 회중시계용 무브먼트였던 존스 칼리버와 펠라톤의 첫 무브먼트였던 칼리버 89의 기술적 유산, 그리고 IWC가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의 핵심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무브먼트입니다. IWC는 2005년에 칼리버 80000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전성기 이후 회사 최초의 소형 인하우스 무브먼트였습니다. 일반적인 에타 무브먼트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요, 칼리버 80110은요,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의 경고성을 활용해서 회사의 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2년 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칼리버 89000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무브먼트는 칼리버 80110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요, 플라이백 기능과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포함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89360 제품군으로 IWC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량 생산을 다시 한번 달성했습니다. 2011년에는 두 개의 무브먼트 제품군이 추가로 출시되었는데요. 하나는 수동 8일 리저브 무브먼트인 칼리버 59000 제품군과 강력한 더블 배럴 무브먼트인 칼리버 94000 제품군입니다. 칼리버 59360은 구경이 큰 모너 푸셔 기능, 락 피니언 커플링, 소투아 또는 점퍼 스프링으로 불리는 크로노그래프 핸즈 순간이동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59360은 칼리버 5000처럼 8일 파워 리저브에도 불구하고 단일 배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비슷하지만 칼리버 94000은요, 더 큰 토크를 위해서 두 개의 배럴을 갖고 있어서 뚜루비온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의 동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부터 IWC는 모든 무브먼트를 인하우스로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2015년에 칼리버 52000 제품군, 2016년에 칼리버 69000 제품군, 그리고 2017년에 칼리버 82000 제품군을 발표하면서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칼리버 52000 모델은 IWC 하이엔드 제품 전용 무브먼트로 자동 와인딩 및 이중 배럴 파워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칼리버 5000, 50000 제품군을 대체합니다. 칼리버 6900은요, IWC 크로노그래프 대부분의 시계에 장착될 무브먼트입니다. 이는 벨주 기반의 7900, 75000, 79000 제품군을 대체하게 됩니다. 칼리버 82000은 엔트리 시간 전용 시계용 무브먼트인데요, 에타 기반 3000, 3000 제품군을 대체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자, 이제 IWC 무브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5000 시리즈는요, 메인 플레이트에서 휠 및 작동 레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습니다. 1년의 무브먼트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품 중 하나는 폴 레버 및 자동 와인딩 휠입니다. 새로운 칼리버에서는요, 더 나은 수명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전의 청동 레버가 세라믹 레버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IWC의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리, 새 부품 제조, 더 큰 재고 유지,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서비스 팀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정보로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이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기존 고객 서비스에서 새로이 수정되고 개선된 부품으로 바꾸어주기도 하죠. 이는 IWC 무브먼트의 확실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WC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IWC는 컴플리케이션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품이 빠져있는 무브먼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솔직히 이것은 개인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오트 호러저리, 즉 무브먼트 장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트 호러저리도 영상 한 개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오트 호러저리만으로 약 10,000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 돈으로 1,000,000원이죠. 그런 면에서 IWC 무브먼트는 약간은 투박하지만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신뢰가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요. IWC는 역사적 시작이 다른 스위스 시계업체들과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뒤처져서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IWC는 자체적으로 약 60%의 무브먼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에타 혹은 셀리타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100%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저의 무브먼트 결론 영상을 통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을 겁니다. 과연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교체가 된다고 해서 기계적 메커니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개선이 될까요? 그렇다면 왜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8시에서 3시 사이에 날짜와 요일을 바꾸기 위해 왜 식은땀을 흘려야 하고 자칫 잘못 돌리기라도 하면 왜 아직까지도 기어가 부러지는 오류들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IWC 무브먼트의 단점만은 아니고 다른 모든 시계 브랜드 무브먼트의 공통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계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무브먼트가 동일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반복 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창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는 어떡하죠? 새로 나올 마크 19에 들어갈 칼리버 82000이 기대되신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마크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칼리버 3000과 뭐가 다른가요? 아마도 가격은 많이 다를 겁니다. 한마디로 IWC의 현재 기술은 획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는 가장 독특한 로터 시스템을 선전하지만 이것조차 이미 80년 전에 발명된 것입니다. 심지어 특허를 받은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조차 사실은 그 선행 기술적 개념이 존재했었죠. 1945년에 발표된 론진의 이센트릭 와인딩 시스템, 랑겐도르프 워치 컴퍼니, 즉 랑코의 더블 레버 와인딩 시스템입니다. 세이코가 이것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킨 듯 하더군요. 두 번째 단점은 앞에 장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IWC 무브먼트는 지나치게 절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IWC 역사를 살펴보았듯이요. 창업자인 존스는 회중시계를 제작해서 미국으로 판매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회중시계는 대중들을 위한 시계입니다. 좋은 품질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계이지 유럽 시계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공예를 통해 귀중품으로 재탄생되는 시계의 역사를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 이후의 IWC 소유자들은 거의 기업가 출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자도 있었죠. 그래서 IWC의 무브먼트를 들여다보면 기계적인 아름다움은 있어도 미적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루페로 들여다보았는데요. 오트 호러저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영상에서요. IWC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